한국 같은 후진국이라서 이런 건가? 여기 프랑스 파리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는 남성이 있습니다.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행동을 하는 한국 사람들을 보며 어안이 벙벙해진 이 외국인은 무슨 이유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 피에르라고 해요. 저는 파리에서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아직도 한국에 처음 발을 디딘 그 순간을 잊지 못해요. 저 장 피에르는 항상 새로운 문화에 대해 궁금해했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 가슴은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으로 두근거렸어요.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창밖을 내다보니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 모습은 완전히 제가 익숙했던 파리의 느리고 차분한 거리와는 달랐어요. 그 순간은 극적이면서도 신비로움이 가득했어요.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것이 얼마나 달랐는지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소리들은 더 크고 활기차게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빠르게 말하며 급하게 움직였어요. 심지어 벽에 붙은 간판들조차도 모두를 재촉하는 듯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빠른 속도에 약간 당황하고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이 에너지를 이해하고 나서 처음에는 너무 빠르고 혼란스러워 보였던 속도 속에 숨은 아름다움을 보고 싶었어요. 분주한 터미널을 걸으며 근처 식당들에서 풍겨나오는 현지 음식의 강한 향기를 맡았어요. 그 향기는 너무나도 유혹적이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잠시 멈춰서 젊은 한국 학생들이 담소를 나누며 웃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들은 우아하면서도 급하게 움직였는데 마치 모든 걸음걸이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들의 삶과 꿈, 그리고 이러한 빠른 속도가 그들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졌어요. 밖으로 나가자 도시는 생생한 색채와 분주한 거리로 저를 맞이했어요. 자동차, 버스, 심지어 자전거들까지 마치 대회에 참가한 듯한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치 모든 등장인물이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살아있는 영화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눈은 밝게 빛나는 네온사인과 광고와 즐거운 메시지를 번쩍이는 거대한 디지털 광고판에 사로잡혔어요. 비록 제가 방문객이었지만 도시의 에너지는 제가 흥미진진한 모험의 일부인 것처럼 느끼게 했어요. 절대 잊지 못할 순간 중 하나는 높은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였어요. 저 혼자였는데 몇몇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문 닫기 버튼을 누르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왜 이렇게 버튼을 여러 번 누를까요? 라는 생각과 함께 혼자 웃음을 터뜨렸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곳에서 매 순간이 정말 중요한지 아니면 단순한 조급함인지 아니면 이 끊임없는 서두름 뒤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 행동들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늦은 시간, 한적한 현지 카페의 구석에서 앉아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이스 커피를 즐겨 마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 고국에서는 추위를 이기기 위해 항상 따뜻한 음료를 선택했었거든요. 주위를 둘러보니 미소 짓는 얼굴과 다정한 인사들이 빠르면서도 생기 넘치는 속도로 오갔어요. 저는 처음에 단순한 서두름으로만 보였던 것이 사실은 매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치밀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날 내내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느낌이었어요. 그것은 단어로 이루어진 언어가 아니라 행동과 제스처, 그리고 표정으로 이루어진 언어였어요. 모든 걸음, 모든 눈빛, 모든 버튼 누름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이 빠른 속도가 혼돈의 표시가 아니라 역사와 필요성에서 비롯된 전략일지도 모른다라고 물어보았어요. 처음에는 의심과 약간의 무시하는 마음으로 이 여정을 시작했지만 그날이 끝날 무렵 저는 이해의 불꽃을 느꼈어요. 한국의 빠른 속도는 단순히 서두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과 혁신 그리고 희망이 어우러진 하나의 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앞으로 펼쳐질 모험들이 무척 기대되었고 이 놀라운 나라에서 매 순간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더 알아가고 싶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한국의 분주한 거리로 나갔어요. 모든 소리와 풍경이 저에게는 새로웠어요. 길에는 자동차, 버스, 자전거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설렘과 약간의 당황스러움을 동시에 느끼며
이 모든 에너지를 제가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오늘 첫 모험은 저를 도심의 높은 건물로 이끌었어요. 위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야 했어요. 엘리베이터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미 몇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문 닫기 버튼을 계속해서 누르고 계셨어요. 저는 호기심과 약간의 당혹감을 느끼며 주위를 둘러보면서 왜 이렇게 버튼을 여러 번 누르실까? 라고 생각했어요. 이 단순한 행동이 여기서 큰 의미를 지니는 것처럼 느껴졌고 제 마음속에서는 한국에서는 매 순간이 정말 중요한 걸까? 라는 의문이 계속 떠올랐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저는 한 현지 카페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 카페는 작지만 아늑했고 문 위에 친근한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커피 향과 부드러운 대화 소리가 저를 반겨줬어요. 창가에 앉아 음료를 주문했는데 놀랍게도 카페 안에 많은 분들이 아이스 커피를 마시고 계셨어요. 날씨가 조금 쌀쌀함에도 말이에요. 프랑스에서는 추울 때 보통 따뜻한 음료를 즐기곤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차가운 음료 선택이 보편적이고 오히려 선호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고객들이 웃으며 빠르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행동이 에너지와 여유를 동시에 보여주는 듯해서 흥미롭게 느꼈어요. 잠시 후 저는 현지 음식 배달 서비스에 대해 궁금해졌어요. 한국에서는 음식이 빠르게 도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기에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제 휴대폰으로 배달 앱을 열고 간단한 식사를 주문했어요. 파리에서는 음식 배달이 때때로 오래 걸리곤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는 주문이 거의 즉시 확인되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던 중 놀랍게도 30분도 채 안 되어 배달원이 제 식사를 가져다 주었어요. 음식은 여전히 따뜻했고 포장도 깔끔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 효율성에 저도 모르게 웃음을 지으며 정말 인상적이다. 이곳 사람들은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보여주네요. 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제가 가는 곳마다 더 많은 작은 놀라움들을 발견했어요. 분주한 거리에서는 한 노점상이 기다리는 고객들을 위해 재빨리 간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한 사무실 건물에서는 직원들이 긴 복도를 목적의식을 가지고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을 봤어요. 평화로운 공원에서도 사람들이 조깅하거나 단호한 의지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끊임없는 움직임이 모두가 항상 서두르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의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이 빠른 속도는 불안 때문이 아니라 매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삶의 방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이 끊임없는 서두름에 대해 한 친절한 현지 남성분께 여쭤봤어요. 그분께서는 많은 한국인들의 인생이 항상 쉽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일하는 법을 배웠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빠른 행동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매 순간을 소중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저는 그 엘리베이터 버튼 한 번, 급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빠른 배달 모두가 큰 이야기 생존, 희망, 그리고 힘의 이야기의 한 부분이라는 걸 느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깊은 설렘과 이해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일상 속의 놀라움들이 우연이 아니라 한국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작은 단서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분주한 거리에서부터 친근한 카페까지 매 순간마다 이곳 사람들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었고 저는 이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과 점점 더 연결되어 감을 느꼈어요. 여정을 계속하면서 더 많은 교훈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늘 저는 처음에는 서두른 것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목적과 배려가 가득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앞으로 한국에서 이러한 멋진 놀라움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될 날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저는 몇 날 며칠 동안 한국을 여행했어요. 그동안 방문한 모든 새로운 곳마다 이곳의 빠른 삶의 속도 뒤에 숨은 역사가 있다는 비밀을 하나씩 발견하게 되었어요. 거리에서 보았던 그 빠른 움직임이 단순히 서두름이 아니라 과거 깊은 부리에서 비롯된 것임을 점차 깨닫게 되었어요. 버스에서 내리거나 작은 동네로 들어설 때마다 마치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비밀을 하나씩 밝혀내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도심의 조용한 구석에 있는 전통 찻집을 방문했어요. 찻집은 작고 소박했으며 나무 바닥과 부드러운 음악이 배경으로 깔려 있었어요. 저는 창가 근처의 낮은 탁자에 앉아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을 주문하고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벽에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던 모습, 분주했던 시장,
그리고 매 순간이 소중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담은 오래된 사진들과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제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있을 때 한 노신사께서 천천히 찻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간소한 옷차림에 다정하고 온화한 눈빛을 지니신 그분을 보며 저는 호기심과 예의를 갖추어 벽에 걸린 그림들에 대해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자 그분께서 따뜻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사진들은 저희 역사의 한 부분이랍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면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는 법을 배웠는지 기억하게 되죠. 그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에 저는 더욱 귀 기울이게 되었어요. 그 노신사께서는 김 선생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해 주셨어요. 김 선생님께서는 오래전 한국이 매우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전쟁, 식민지 시절, 그리고 큰 고난의 시절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리 조상님들은 기다릴 여유가 없었어요. 매 순간이 소중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했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경청하며 시간의 소중함과 빠른 움직임이 왜 필요한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설명을 통해 저는 일상에서 목격했던 빠른 속도가 어려운 시절, 생존과 재건을 위한 필연적인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대화를 마친 후 저는 지역 역사를 다루는 작은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그 박물관은 조용했고 오래된 도구, 편지, 사진 등 다양한 유물들로 가득했어요. 각각의 유물은 고난과 희망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 했어요. 저는 박물관을 천천히 걸으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에 대해 배웠어요. 그 시절 한국인들이 빠르게 움직인 것은 인내심의 부족이 아니라 심각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전시된 모든 것들이 제가 관찰했던 엘리베이터 버튼을 빠르게 누르는 모습, 카페에서의 신속한 서비스, 심지어 음식 배달의 빠름이 모두 강인한 의지와 결단의 한 부분임을 일깨워 주었어요. 박물관 안에 서 있으면서 저는 마치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겪은 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분들의 정신이 모든 유물과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저는 김 선생님과 함께했던 찻집의 기억을 떠올리며 한국의 빠른 속도가 하나의 춤처럼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빠른 걸음, 급한 움직임이 시간의 소중함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배운 방법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박물관을 나오고 다시 활기찬 거리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빠른 삶의 속도는 단순한 서두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들의 삶과 나라를 재건하는데 도움을 주는 선물이자 도구임을 깨달았어요. 빠른 결정과 신속한 행동들은 스트레스나 혼란의 표시가 아니라 역경을 용기와 힘으로 극복한 자부심의 상징이었어요. 그날 저는 분주한 거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급한 발걸음 하나하나와 세심한 행동 속에 숨겨진 역사를 발견했어요. 그 순간마다 저는 이곳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형성한 깊은 과거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매 순간마다 저는 한국의 마음과 영혼, 두려움이 아닌 희망과 에너지,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약속으로 빠르게 뛰는 심장을 발견했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모든 문화가 각자의 역사, 교훈, 그리고 강인함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이제 저는 가장 빠른 행동조차도 깊은 의미와 아름다움을 지닐 수 있다는 생존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간직할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분주한 거리를 걷다가 뜻밖의 로버트 밀러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로버트 씨는 뉴욕 출신의 유명한 평론가이자 사회 분석가이셨어요. 전에 그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었지만 직접 뵙게 되니 전혀 다른 경험이었어요. 처음에는 뉴욕에서 오신 분이 한국을 어떻게 보실지 궁금해서 약간 긴장했었어요. 하지만 그의 다정한 미소 덕분에 금세 편안해지면서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희는 함께 도시를 구경하기로 했어요. 걷는 동안 로버트 씨는 한국에 대한 첫인상을 나눠주셨어요. 저희 집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지만 여기서는 모든 행동이 꼼꼼히 계획된 한 걸음 한 걸음처럼 느껴져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의 말씀을 귀에 깊게 들으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빠르게 누르는 모습이나 카페에서의 신속한 서비스 등 제 경험을 떠올렸어요. 저희 둘 다 이 빠른 문화 속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첫 방문지는 활기찬 길거리 시장이었어요. 시장은 다채로운 색채와 에너지로 가득했어요. 가판대에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수제 공예품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지글지글 구워지는 길거리 음식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친근한 흥정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울려 퍼지던 그곳에서 저와 로버트 씨는 현지 간식을 맛보기로 했어요. 저는 속은 부드럽고 겉은 약간 쫄깃한 매콤한 떡볶이를 한 입 먹어보았는데 로버트 씨의 눈이 반짝이며 그 맛을 설명하시면서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에 딱 맞는 폭발적인 풍미라고 비유하셨어요. 걷는 동안 저희는 각자의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프랑스에서의 삶에 대해 사람들이 긴 식사를 즐기고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문화를 말씀드렸고 로버트 씨는 뉴욕에서는 사람들이 항상 바쁘게 움직이지만 그래도 조용한 구석에서 잠깐의 휴식을 찾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한국의 끊임없는 서두름이 다소 과하다고 느꼈고 로버트 씨도 이 속도가 사람들에게 삶을 즐길 여유를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셨었어요. 그러나 함께 걷다 보니 그 빠른 속도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는 로버트 씨에게 한국인들이 과거의 어려움 속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법을 배웠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역사 속에서 매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결과 그렇게 행동하게 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로버트 씨는 흥미롭게 경청하시다가 여기서 모든 행동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작은 발걸음처럼 느껴져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목격했던 빠른 움직임들이 서두르거나 부주의해서가 아니라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식임을 깨달았어요. 저희의 대화는 도시 한켠에 자리한 현대적인 도서관으로 이어졌어요. 도서관 안에는 젊은 학생들이 모여 그룹별로 아이디어를 토론하고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차분했지만 학습의 에너지가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로버트 씨께서는 뉴욕에서는 도서관이 보통 아주 고요하고 정적인데 여기서는 학습의 에너지가 거의 보일 정도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조용한 학습 공간 속에서도 행동의 활력이 느껴진다는 사실에 동의했어요. 이 도서관은 한국이 빠른 속도와 깊은 사고 그리고 신중한 계획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였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로버트 씨와 저는 많은 현지 분들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저희는 질문을 던지고 한국에서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만난 모든 분들이 자신들의 빠른 행동들이 더 큰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계셨더라고요. 대화를 거듭할수록 로버트 씨의 시각도 바뀌기 시작하셨어요. 그분은 점점 이 빠른 속도가 혼돈의 표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어요. 저와 로버트 씨는 서로 낯설었던 문화를 이해하며 깊은 유대감을 느꼈어요. 늦은 오후 저희는 작은 공원을 찾아 벤치에 앉았어요. 공원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저녁을 즐기고 계셨고 지는 해가 하늘에 아름다운 색을 입히며 웃음소리와 부드러운 대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로버트 씨는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는 이곳의 빠른 속도가 희망과 힘의 상징임을 보았어요.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씀의 진실을 깊이 느꼈어요. 그 순간 저희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을 넘어서 서로 다른 두 세계가 하나로 어우러진 의미 있는 교류임을 깨달았어요. 그날 저는 로버트 씨와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저희의 대화는 단순히 문화를 비교하는 것을 넘어서 공통점을 찾고 일상적인 행동들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모든 문화가 고유의 방식으로 어려움을 강점으로 바꾸는 법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더욱 굳어졌어요. 로버트 밀러 씨와의 만남은 마음과 생각을 열면 서로에게서 배우며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어요. 저는 어느 화창한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은 뭔가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미 한국에서 많은 것을 봐왔지만 오늘은 MZ세대 젊은이들을 만날 예정이었어요. 그들이 에너지와 창의력, 그리고 일과 여가의 균형이 넘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그들의 빠른 속도를 이해할 수 있을지 혹은 제가 더 어색하게 느껴질지 약간 긴장했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만나자마자 제 마음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젊은 학생들이 모여있는 작은 공원에 있었어요. 그 공원은 웃음소리와 장난스러운 외침으로 활기가 넘쳤어요. 학생들은 축구를 하거나 작은 그룹으로 이야기하며 놀기도 하고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책을 읽기도 했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가면서 제 소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장 피에르 교수입니다. 여러분의 문화를 배우고 생활 방식을 이해하려고 왔어요. 그러자 그들은 환한 미소와 따뜻한 고개 끄덕임으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친절한 한 학생, 혜원이라는 이름의 여학생이 앞으로 나와 말했어요. 교수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저희는 빨리빨리 정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바쁘더라도 매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죠. 그녀의 말은 간단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녀가 설명해준 대로 그들의 빠른 속도가 단순히 서두르거나 스트레스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서도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게 해주는 삶의 방식임을 잘 이해했어요. 저희는 함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속도와 휴식을 균형 있게 맞추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주고받았어요. 혜호는 저희 부모님과 어르신들께서 과거 우리나라가 힘들었던 시절을 통해 매 순간이 소중하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도전들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웃음과 우정을 위한 시간도 꼭 가져야 한다고 배웠어요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녀의 솔직한 말에 저는 깊이 감동했고 그녀의 목소리 속에서 밝은 미래가 보이는 듯 했어요. 빠른 행동과 부드러운 배려가 어우러진 미래요. 그날 오후 늦게 저희는 또 한 번의 만남을 위해 현지 카페를 방문했어요. 그곳은 편안하면서도 에너지가 넘치는 분위기였어요. 아이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학생들은 학교 생활, 꿈, 그리고 일상 속에서 특별함을 만들어내는 작은 전통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그들은 새로운 기술, 예술, 그리고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희망에 대해 말해주셨어요. 저는 그들이 삶의 많은 부분을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창의력과 깊은 사고를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 학생은 저희는 효율성을 위해 빠른 속도를 사용해요. 그래야 우리 아이디어를 생각할 시간도 더 생기고 서로 도울 수 있거든요. 저희의 빠른 속도는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도구와 같아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제가 한때 단순히 서두르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도전들을 기회로, 어려움들을 강점으로 바꾸는 방법이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 제 마음에는 차분한 만족감이 스며들었어요. 이제 저는 빨리빨리 정신이 조급함의 표시가 아니라 인생을 기념하며 매 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서로를 돕는 약속임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빠른 속도 속에서도 배려와 신중함, 그리고 강한 공동체 의식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저는 혼자 미소 지었어요. 처음 한국에 올 때는 의심과 회의가 있었지만 이 젊은이들과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놀라운 나라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어요. 빠른 속도는 과거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이 여정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울 생각에 설레었어요. 제 마음은 완전히 변했어요. 저는 빨리빨리 정신을 그 에너지와 지혜 모두와 함께 받아들였어요. 이제 저는 모든 빠른 걸음과 신속한 행동 속에 생존, 힘,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과 함께 제 한국에서의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확신했어요.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날이었어요. 저는 한 지역 대학에서 소규모 심포지엄을 준비했었고 제 여정과 한국에 대해 배운 것들을 나누게 되어 무척 기뻤어요. 학생들, 교수님들, 그리고 지역 지도자들로 가득 찬 강당을 둘러보며 메모를 준비할 때 약간 긴장되면서도 행복한 마음이 들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이 자리가 제가 감탄하게 된 멋진 문화를 함께 축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어요. 발표를 시작할 때 저는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말씀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프랑스에서 온 장 피에르 교수입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삶의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멀리서까지 왔어요. 청중을 바라보니 친근한 얼굴들이 반짝이며 호기심과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한국의 빠른 속도에 놀랐던 경험, 분주한 거리와 끊임없이 눌리는 엘리베이터 버튼,
그리고 쌀쌀한 날에도 아이스 커피를 선택하는 모습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처음에는 그 습관들이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었어요. 하지만 곧 저는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고 그 속에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한 전통 찻집을 방문했을 때 김 선생님께서 과거의 기억들을 나눠주신 이야기도 전했어요. 선생님께서는 한국의 모든 빠른 움직임이 힘든 시절과 생존, 재건의 의지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의 도전으로 가득 찬 역사가 여러분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속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희망과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짓는 모습들을 보며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갈 용기를 얻었어요. 그 후 저는 뉴욕에서 오신 좋은 친구 로버트 밀러 씨를 소개해드렸어요. 로버트 씨께서는 저와 함께 거리를 걸으며 처음에는 한국의 끊임없는 서두름에 당황하셨다가 사람들의 에너지 넘치는 협력과 열정을 보며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고 전했어요. 여기서의 모든 빠른 행동은 더 밝은 미래를 향한 한 걸음이에요. 라고 말씀드리자 강당은 부드러운 흥분으로 가득 찼고 제 말씀이 모두의 마음에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발표 후 저는 토론 시간을 가졌어요. 강당을 돌며 젊은 학생들과 지역 지도자들의 질문과 아이디어를 경청했어요. 한 학생이 교수님, 이제 빨리빨리 정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미소 지으며 저는 이제 서두른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이 정신은 긍정적인 미래를 만드는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토론은 활발해졌고 모두가 같은 희망과 결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조금 후 로버트 밀러 씨께서 자신만의 생각을 나누셨어요. 그분은 한국에서의 경험이 인생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이야기하셨어요. 예전에 저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빠르고 효율적인 생활 방식도 서로를 돌보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의 말씀이 강당에 있는 많은 분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고 모두 함께 그의 깊은 통찰에 박수를 보냈어요. 심포지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분위기는 따뜻하고 친근하며 에너지와 약속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이 문화축제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았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의심과 선입견이 많았지만 이제는 마음이 바뀌어 존경과 감탄으로 가득 찼어요. 그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집으로 걸어가며 저는 평화로운 마음을 느꼈어요.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어요. 모든 대화와 나눈 이야기들이 한국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더욱 깊게 이해하게 해주었어요. 저는 빨리빨리 정신이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가는 방법임을 알고 미래를 기대하며 그것을 마음속 깊이 품었어요.